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그 얼굴을 실강 듣시는 분들은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을 또 뵙기를 또 바라고요. 실강 듣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우리, 원래는 여러분 오늘 교재가 원래는 53페이지, 기본서 53페이지를 볼 차례잖아요. 자, 근데 53페이지 볼 차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첫 강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요, 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왜냐면, 자, 지방세에서 가산금 폐지되고,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랑 통합해서 지방세도 국세처럼 납부지연 가산세 도입되는 것이 올해 2021년 자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다,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됐었고, 자 그다음에 입법 예고도 그렇게 됐었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에 갑자기 이게 갑자기 최근에 시행시기를 2022년 내년, 그것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시기가. 그래서 연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법은 이미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 도입에 관한 것, 가산금 폐지에 관한 것이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로 늦췄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국세 같지 않고 지자체에 징수하는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이 통일적으로 빨리빨리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있죠? 이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원래 이래요. 저 강의 이제 제가 연락에 암기 코드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또 세법은 또 바뀌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강의를 세법은 수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천천히 다시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봤는데도 몇 번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요. 이것을 내가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완벽하게 내가 내 거로 이해하고 가슴에 느끼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가고 괜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넘기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다음 수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세 총론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민법 총칙 같은 것도 그래요. 사실은 뒤에 다 배우고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법도 이렇게 조세 총론 부분 이런 것들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이라 한 바퀴 다 돌고 와가지고 강론을 돌고 와서 다시 보시면 훨씬 쉬워지고, 또 한 순환 돌고 다음 순환 또 보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원망의 눈치를 보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도. 근데 사람마다 또 좀씩 편차가 있고, 또 어떤 나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또 저의 원망에 대해서 원망의 눈치를 보내지 말고 구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믿고 여러분들이 계속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 펼쳤다가 다소 압축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비교해드리고 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 또 압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걸 너무 와닿지 않는 것을 너무 고민하면서 계속 그걸 붙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인 공부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험용 공부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 제가 또 수정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거, 요게 폐지가 안 됐다는 것을, 교재를 다시 여러분 32페이지, 기본서 32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32페이지 기본서 펴놓고 제가 징수 방법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 겸해가지고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고 또 수정한 내용은, 제가 강의 수정한 내용은 제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그 수정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징수 방법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럴 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자,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을 말하는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이렇게 조세 분류해서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요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즉, 그 말은 세율은 납세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주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요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과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납세의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자, 국가관자체에 신고하고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고 납부 방법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이 국세에서 지방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국세에서 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고납세 제도,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을 말합니다. 자, 아래 같은 경우에는 과세주체예요.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징수 방법.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작년 30일의 시험에서도 총론 조세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징수.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래서 징수 방법, 신고납부, 보통징수 이렇게 지방세는 크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다시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예요. 근데 아래처럼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가산금이요.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일단 지방세로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가산금, 요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되고, 삭제가 될 예정이었는데 삭제가 안 됐단 말이죠. 자,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한다.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같은 세금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미리 말씀드리면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었어요? 40%,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이렇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40, 20, 10% 하루만 딱 지나도 해당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0.025%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이라는 거예요. 요 가산금이라는 거. 제가
이게 지방세 가산금 규정이 이제 국세는 이미 2020년도부터 작년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통일이 돼 있어야지 참 편한데 이걸 갖다가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죠. 2020년도. 그래서 2021년도부터 통합한다고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렇게 합친다고 했다가 이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헷갈리는 건데 원래 취지는 이거예요. 국세는 보세요. 사람들이 자, 가산세와 가산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산세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럼 뭐예요? 가산금이요.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해요. 제가 딱 들어보면 가산세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고 원래는 지방세. 또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자,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은 자, 보세요. 자,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가산금이에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동되고 또 그다음에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국세는 요 가산금 규정과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따가 정리해드리겠지만 국세도 똑같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자, 납부불성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도입이 됐는데 지방세도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고 올해까지는 가산금 규정이 이게 삭제되지 않았다,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제 부활해가지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다? 가산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요. 위에 같은 징수 방법 보세요. 납세문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요.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다시 산출세,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고지서를 발부 징수해요.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우리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납부기한 내. 그러면 고지서 받고서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산금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방식을 뭐라고 해? 보통징수. 그러니까 어떤 세금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해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고지서가 발부되는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에 이 가산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산세, 예를 들어서 뭐 가산세 20만 원이 계산됐다고 쳐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는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자, 120만 원 내라고. 근데 미납부하면 가산금인 거고. 그런데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징수 순서를 보세요. 흐름을.
자,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 먼저 나오고, 자, 합해가지고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에다가 합해서 거기서 보내는데 미납부분 가산금이니까 요 가산금은, 자,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 알아둡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시험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요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면 다 끄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요. 자, 지로 어떤 수강생분이 지 4마리요. 지 4마리 그런데.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자, 이렇게 신고납부입니다. 자, 이런 것들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자, 과세 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작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보통 징수로 납부기 한에 미납부하면 가산금 정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면 항상 재산세 나오면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세 친구 누구? 자, 물납부납부만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다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예, 재산세 친구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이요. 자, 그 다음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들은, 자,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항상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족보 떠올리라고 그랬죠?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그래서 부가세다 보니까 부가세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부가세에 관해서 힌트를 줬습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자, 본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얘도 같이.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보통징수할 때 얘도 같이요. 그러니까 자, 지방교육세나 여기는 없지만 농어촌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본세에 따라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일단 아시면 돼요. 어떤 거예요? 지금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에요. 근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종부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금 규정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교재 32페이지, 기본서 32페이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양가로 6 가산세에서 별표시 하시고 양가로 1번 가산세.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기 밑줄이라고 그랬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조세 세목으로 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가산세는 여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조세,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해서 100만 원이면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이런 얘기고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요. 다만 또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바꾸면 가산세도 감면해 준다고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핵심 포인트가 나오고 그 옆에 보조단에 보니까 32페이지 자 보조단 왼쪽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가산세 2021 개정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거 가상금 규정을 부활하고 요 나쁘지 않은 가산세 요거는 삭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삭제고요. 32페이지 보조단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삭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우리 세목별 가산세 비교 정리,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 국세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전 가산세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가산금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딱 여러분 요것만 결론만 제가 딱 내드릴게요. 결론을 내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넘어가셔서 37페이지 7가산금 있잖아요. 요 가산금. 제가 요거 삭제하라고 했었는데, 그냥 안 보이게 지웠었나요? 까맣게 지우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 요 7가산금 규정을 요것을 다시 요거 부활합니다. 요거 다시 폐지가 안 돼서 폐지 된다고 했다가 요 연기돼서 요게 2022년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이라 올해 시험까지는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출제자가 이미 법은 바뀌어서 폐지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식인데 가산금에 관해서 사실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가산금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7번 자 가산금 봅니다. 가산금, 자, 교재 본문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자,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자,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일반 가산, 아까 그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것을 학자들이 중가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7번에서는 요것만 기억해요. 가산금은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양가로 1번 일반 가산금 봅니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체납한 조세, 자 100분의 3 밑줄이요. 100분의 3 밑줄. 자, 곱하여서 계산한 금액을 가산을 징수한다. 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7월 30일에서 하루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3% 가산금 깔아놓습니다. 3% 깔아놓고요. 그리고 계속 안 내면, 만약에 체납된 고지세액제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하루 딱 지나면 3만 원 깔아놓고요. 자, 3%.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지방세 1만 분의 75, 0.75%를 일반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0.75%씩이요. 자,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여기에 적용됩니다. 60개월까지만. 자, 그래서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요. 1년 12달러 하면 여기에 5년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까지 얘기. 그러면 마저 더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계속 밑줄입니다. 숫자는 다 지금 다 밑줄이에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인데, 아니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0만 원도 안 되는데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30만 원 빼고 아래 금액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거는 처음 기초과정을 안 들으신 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뒤에 재산세에서 배울 건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나 둘 다 보통 징수합니다. 근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납기가 같을 때 고지서 2장 만들어서 각각 따로따로 보내면, 자,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세목별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꾼다 그러면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요. 요까지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산금을 여러분요. 자, 가산금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산금은 지금 보니까 얘 특징은 가산금은 특징이요. 얘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서 발부되는 경우에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이게 미납부하면 가산금입니다. 자, 가산금은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얘는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켰잖아요. 예, 그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켰잖아요. 100만 원,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120만 원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켰는데 가산금은 연체적 성격이기 때문에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데요. 이 의미는 나중에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자, 가산금에 관한 계산 사례를 할 때 계산 사례 연습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때 보면 이건 이해돼요. 자, 지금은 그냥 결론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봐놓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요. 가산금의 종류는 금방 우리가 기본수에서 봤어요.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요? 3% 깔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중가상금은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이게 0.75%씩 적용됩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1만 분의 75 이거 자, 60개월에 한해서요. 60개월에 한해서.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이게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산금, 중가상금을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지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자, 핵심입니다. 가산금에 관한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자, 이게 핵심이고요. 예, 그러면 37페이지 핵심 포인트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를 보니까 가산세는 그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세법에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 밑줄이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음. 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거 밑줄. 그 다음에 가산금,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한다.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금방 가산금,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의 3%, 중가산금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만 분의 75, 0.75%씩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체납한 조세가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다 밑줄 그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포인트 가산세 가산금 비교 이 내용에 별표실 하시고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실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앞으로 한번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32페이지 핵심 포인트 요 세목 간의 가산세 비교 정리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금까지 포함해서요. 33페이지 양가로 2번 국세지방세 감면에 관한 거 수정신고, 기한의 신고에 관한 것은 이것은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볼 필요 없고 나중에 제가
수정신고, 기한신고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33페이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제가 여러분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요, 징수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요거를 알아두시고 사진으로 찍으셔서라도 필기하셔서라도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필기하셔서라도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지 뒤에 강론에서 다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지 쉽게 또 뒤에 나와 있는 법 조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가산금 요거 딱 알아두시고요. 자, 아까 별 표시해드렸고 가산세, 가산금 비교. 그러면 세목별로 적용되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세목별로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번에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라든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의 가산세 관련한 내용들을 납부지원 가산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가산세, 가산금 비교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자,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거 신고 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한다.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럴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가산세를 봅니다. 먼저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그 예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등 신고 납부하는 애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이런 애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요거 어떻게 적용되느냐?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그 다음에 10% 딱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면 요거 40% 요거 딱 기억하고요. 물론 역외거래라고 해서 역외거래라고 해서 국제거래였는데 종전에는 역외거래. 자, 종전엔 국제거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할 때는 이것은 국제거래냐 국내거래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 2020년도부터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역외거래인데 부정한 행위는 60%입니다. 물론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뭐 요거 역외거래의 경우는 자, 요걸 좀 칸을 조금 끼워 볼까요? 자,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이게 60%가 됩니다. 그래서 역외거래. 자, 역외거래일 때 부정한 행위면 역외거래일 때는 이게 60%가 적용되고요. 60%가. 자,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역외거래 60%고. 그다음에 20%. 자, 그냥 무신고 가산세. 자, 어쩌다 보니까 신고했네,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자,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자, 보세요.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지방세도요. 지방세도 한번 보세요. 지방세도 가산금 폐지돼서 가산금과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하는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인데 지방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지방세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요거는
바뀌었어요. 이건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아니라 이건 바뀌었어요. 자, 가산금 폐지가 내년부터 시행인 거지. 이거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불성자산세가 좀 전에 바뀐 거는 이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자, 납부지연가산세 이것은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자, 지방세나 이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이것은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지방세나 국세 모두, 지방세, 국세 모두 신고불성실가산세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까는 거 똑같습니다. 자, 납부지연가산세 이것도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하루 딱 지나면 일일 0.02%. 자, 요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적용되는 거 요거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 지방세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세, 지방세 모두 똑같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 정도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나 지방세나 자, 가산세 적용되는 게 똑같네요.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한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일일 0.02%. 똑같네요. 납부지연가산세 똑같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근데 이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차이가 나요.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자,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할 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봅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나쁘지 않네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지방세는 나쁘지 않네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보세요. 지방세는 요게 자, 지방세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고지서 받고서 나쁘지 않네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뭐라고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나쁘지 않네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자, 근데 요때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자, 저기 신고 납부할 때 납부지연가산세가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여튼 요것만 일단 알아둡니다.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나쁘지 않네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자,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자, 그럴 때 한번 봅니다. 그럴 때 가산금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봅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자,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죠. 가산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3%. 자,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3% 깔고요. 그 다음에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아까 봤죠?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아까 가산금 소개했잖아요. 가산금 고지서가 자 3% 깔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났다 3% 깔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매 1개월 경고할 때마다 그러니까 월별로 매 1개월 경고할 때마다 월별로 0.75%씩이요. 0.75%씩. 자,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돼요. 자, 근데 국세는 여러분 봅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적용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가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 이건 재산세 같은 애들이고요. 종합부동산세처럼 정부부가 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자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국세는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일일 0.02%씩 적용됩니다. 0.02%씩 끝까지 버티면 자 요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거 60개월, 1년 12달 나오면 5년이네요? 국세 5년까지. 자, 요거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0.025% 곱하기 30일 하면 요게 0.75%가 돼요. 그럼 뭐야, 이거? 자, 이거 표현만 다른 거지, 결국은 같은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종전마다 세금 부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 같습니다. 자, 표현만 달라요. 지방세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납부기 안에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월별로 매 1개월, 납기 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자, 요거 60개월까지. 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 거기서 발부될 때 나쁘게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고 그 다음에 일별로 0.05% 정도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자 5년까지요. 자 지방세는 요거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요거 자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요 정도만 딱 알면 돼요. 그러면 가산세와 가산금은 여러분이 딱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징수에 관한 가산세 가산금이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나 불성실하면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지연 가산세 똑같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기는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고 일일 0.02%.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자, 신고불성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근데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이요. 자, 재산세라든가 이런 지방세,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런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가산금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서 기준 납부기 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 지방세는 0.75%씩, 국세는 일별로 일일 0.02%씩 이렇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만 딱 정리해두면 정리가 되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그래서 여러분들 32페이지 핵심 포인트 내용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 내용 그 얘기입니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 자,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자, 과소신고세 납부세액의 40% 단 여기에 거래는 60% 밑줄, 그 다음에 일반 부신고 20, 과소신고 10% 숫자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나뭇잎 표시도 설명드렸어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이미 본세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또 지방교육세까지 부가세까지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부가세인 농특세만, 지방교육세만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부가세, 가산세, 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했는데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자, 지방교육세, 농특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거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데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 여러분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과 2, 동그라미 1, 자, 미납한 3개, 자, 경과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즉 0.02%씩 적용됩니다. 자, 체납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고지서가 발부되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만, 지방세 3%, 국세 3%입니다. 국세 납부정가산세도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만 3%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 밑줄, 그래서 동그라미 1과 2를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국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요거 합한 게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뭇잎 표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5년을 추가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거 밑줄 쫙이요. 자, 그 다음에 국세처럼 납부지연 가산세로 2021년에 개정될 예정임 그랬는데 지방세를 말하는 건데 지방세 2022년도로 연기됐습니다. 2022년도로 연기됐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2021년에 개정될 예정이 아니에요. 지방세 납부정가산세 도입은 2022년도부터다. 내년부터. 우리 시험 관계없고 지금 이제 그래서 가산금 폐지는 33페이지 여러분, 납부불성실에 대한 이 지방세 가산세,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전에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일 0.02%씩 적용됩니다. 그리고 75% 한도 내에서
지방세는 한도가 나와 있어요. 지방세는 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종전, 이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이게 한도가 75% 한도라고, 체납세의 75%라고 한도가 나와 있는데, 국세는 75% 한도, 이 내용은 없어요. 금액으로 이제 한도가 있는데 75% 한도 이런 건 없어요. 자, 금액 한도는 알 필요 없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부정한 방법이 뭔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감면은 제가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쭉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37페이지 가산금 설명드렸고, 자, 38페이지 면세점 소액증여수면제 최저한세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성립 확정에 관한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납세금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금 성립 시기, 확정 중요하다고 그랬고, 제가 다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3페이지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53페이지 납세무 소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가산금에 관한 내용, 자, 납부지연 가산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시면 되죠. 이번 강의는 가산금,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다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돼서 53페이지 여러분요, 납세무 소멸이에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 소멸 사유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이렇게 요 내용만 다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가산금에 관한 거,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징수에 관한 요 가산세에 관한,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요 내용은 딱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딱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소멸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